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얼마 전에 인류를 태운 아르테미스 2가 성공적으로 이제 지구에 귀환을 하면서 전 세계를 이제 열광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감동 너머의 돈의 흐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미국이 엄청난 돈을 지금 달 개발에 지금 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사의 수장인 빌 아니죠. 제러드 아이삭맨이죠. 제러드 아이삭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그니션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전례 없는 막대한 예산을 달 개발에 쏟아 부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꿈꾸는 달의 모습은 지금 초기 모습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모습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나사에서 발표한 이그니션이 총 3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페이즈 1인 페이즈 2, 페이즈 3로 나누어지는데, 일단은 페이즈 1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빌드 테스트 런입니다. 어쨌든 뭔가를 좀 보내서 테스트 삼아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2 단계, 3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페이즈 1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요거 언제까지 합니까? 2028 년도까지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 페이즈 2 는요. 2029 년부터 2032 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 여기 보면 Enable Long Duration Human Presence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그니션의 최종 목표는 인류가 달에 거주하게끔 하는 건데, 요게 언제까지냐면 2036 년까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나사에서는 요렇게 지금 타임 테이블을 인제 정해 놓고 달을 개발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페이즈 2, 페이즈 3까지 관심을 갖지 말고 일단은 페이즈 1에 어떤 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어떤 기업에 돈이 몰릴까? 그리고 돈이 몰린다라는 거는 그 기업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페이즈 1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CLPS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할 이 민간 달 수송 서비스, 그러니까 커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달 개척에 필요한 장비들을 달에 내릴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서피스 오퍼레이션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월면차가 있을 겁니다. 루나 터레인 비클이라고 있죠. 고거. 그다음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파워 제너레이션입니다. 어쨌든 인류가 달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수일 텐데 요 기업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러드 아이삭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태까지 예정하고 있던 루나 게이트웨이 있죠. 달 우주 정거장인데 요거 일단 중지할 거야. 그 대신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자원을 다 달 표면에 이제 쏟아 부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와 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질 수 있었던 루나 게이트웨이가 일단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달 궤도를 돌 수 있는 뭔가 릴레이 위성을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과 시스 루나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달과 지구 사이를 시스 루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이의 통신을 책임질 중계 위성은 누가 세팅을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페이즈 1에서는 요렇게 5개 정도로 우리가 섹션을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CLPS 민간 달 수송 서비스 쪽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라고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달에 우선 잘 내려야 할 텐데 뭐 물건을 잘 내려야 뭘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기업이 제 생각에는 인투이티브 머신즈랑 그다음에 파이어플라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 표면의 길을 닦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스페이스 서피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달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달 지형을 좀 평탄화하고 착륙 패드 같은 것들을 만들고 미래의 기지 아웃포스트를 질 부지를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달 지형 평탄화 작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두 번째 컨텐츠고요. 세 번째, 자, 장비를 내렸다면은 장비를 쓸 수 있는 전원이 있어야겠죠. 요거 세 번째 컨텐츠로 준비를 할 거고요. 네 번째, LTV 얘기할 겁니다. 루나 터레인 비클 얘기할 거고, 달에 인공위성을 띄울 기업들을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CLP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뭐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파이어플라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인투이티브 머신스부터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인제 인투이티브 머신 1, 그다음에 2
했죠. 요거 지금 요거를 인제 했던 게 뭐냐면 달 착륙선 노바-C입니다. 요 사진에 보이는 요게 바로 이제 노바-C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IM-5 미션에 아마 발사가 될 노바-D가 있습니다. 쪼금 더 크고 넓적한 그 착륙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실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슈퍼노바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은 달 착륙선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커 플라이 보면 얘네들 블루 고스트 있습니다. 여태까지 블루 고스트 미션 BGM이라고 하는데 요거 미션 1 까지 갔죠. 이번에 2026년도 하반기 두 번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달 뒷면에 착륙할 예정인데 요렇게 착륙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더블 스택이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밑에 엘리트라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받치고 있고요. 요 위에 게 바로 블루 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라가 달 궤도에 들어가서 블루 고스트를 달 표면에 떨궈 주고요. 요 엘리트라는 달 주변을 돌 인공위성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3월 2 일에 나사로부터 상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 수주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벌써 바로 IM-5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노바-D가 투입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아까 노바-C랑은 조금 다르게 넓적한 노바-D가 보이고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7 개의 페이로드를 싣고 갈 예정입니다. 그 2 개가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로어 라이트 이거 오른쪽 거 뭡니까? 요거죠. 허니비 로보틱스의 루나 로보고요. 요거 뭡니까? 호주 우주청의 루버 루나 로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요거 외에 5 개가 더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5 미션에 쓰일 노바-D다라고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요 뉴스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릴 달 궤도에 돌 위성들에서 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사가 인투이티브 머신의 루나 커뮤니케이션 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적이었냐면 2024년도 9월 18 일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5 개의 릴레이 위성을 달 주변에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이 아마 안착을 시킬 거다. 근데 요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26년도 하반기 얼마 안 남았죠. IM-3 미션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거 반드시 제대로 잘 성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요 릴레이 위성을 지금 우리가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NSNS라고 해요. Near Space Network System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단독으로 수주를 했었죠. 인투이티브 머신이. 그래서 이 계약 규모가 대략 최대 4.82 빌리언 달러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M-3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요 INSNS 같은 경우에는 5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IM-3에서 NSNS 위성 1 기 배포할 거고요. IM-4에서 추가 2 기를 더 배포를 할 겁니다. 요건 2027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IM-5는 아까 노바-D로 이제 발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아마 나머지 2 개를 더 발사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도 시스 루나 스페이스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달 정지 궤도 GEO라고 인제 있는데요. 요것과 달 궤도 달의 데이터를 인제 받을 릴레이 위성을 까는 게 지금 NSNS다라고 인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달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는 릴레이 위성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라는 겁니다. 중계 위성이죠.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인투이티브 머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바-C, 노바-D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공위성을 어떻게 깔 것이냐라는 거를 인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 봐야겠죠. 근데 얘네들이 대단한 기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2026년 1월 달에 란테리스를 인제 인수를 했단 말이죠. 이게 란테리스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막사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60년 넘는 우주 그 인공위성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얘네들이 이거를 800 밀리언에 해당하는 그 현금과 주식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투이티브 머신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IM 300, 500, 1300 이게 나와요. 원래는 이게 란테리스 300, 500, 1300 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숫자가 클수록 큽니다, 크기가. 그래서 얘는 정지궤도, 그다음에 란테리스 500과 란테리스 300은 이제 저궤도에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PPE 쪽, 그러니까 파워 앤 프로펄전 엘리먼트라고 해서 추진부를 담당하는 이제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란테리스에서 우리 지금 잠깐 중지가 된 루나 게이트웨이 있죠? 우주 달 정거장. 요거에 지금 추진부를 원래 란테리스가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란테리스가 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결국 요 기술은 인투이티브 머신이 다 흡수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사가 이그니션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거 화성도 갈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화성에 들어가는 그 발사체의 이 파워 프로펄전 엘리먼트 요 부분을 란테리스가 공급을 할 거다. 결국 인투이티브 머신이 요 부분도 맡게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란테리스를 인수를 하면서 좋은 뉴스가 덩달아 나왔는데, 자 볼게요. 이게 아마 인투이티브 머신이 란테리스를 인수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뉴스였는데, 자 L3 해리스로부터 지금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우주 개발국에, 자 트래킹 레이어 있죠. 트래킹 레이어에 트렌치 3에 인공위성을 얘들이 배치를 할 텐데, 주계약자는 L3 해리스겠죠. 근데 여기에 인투이티브 머신의 그 란테리스 기술을 빌려서 우리 같이 SDA 쪽에 인공위성을 깔아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이 란테리스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우주개발국의 PWSA 있죠? 여기에도 연관이 되어 있더라. 벌써 인볼브가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있죠? 이게 이름이 이제 바뀔 겁니다. 다른 조직으로 이제 흡수가 될 텐데, 포트폴리오 어퀴지션 이니셔티브인가? 아무튼 요 단어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SDA 대신에. 아무튼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인투이티브 머신은 굉장히 지금 달 착륙 말고도 엄청나게 좀 뭔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다음에 블루 고스트 있죠. 블루 고스트가 인제 파이어플라이의 달 착륙선인데, 물론 얘네들이 달 착륙선 말고도 현재 알파라는 로켓, 그다음에 그 중형인 이클립스 있죠. 이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가 아마 뉴트론, 그러니까 로켓랩의 뉴트론보다 작았나 컸나? 컸다고 저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에 지금 이 로켓도 만들고 있지만, 블루 고스트가 지금 저번에 IM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인투이티브 머신은 옆으로 자빠졌어요. 실패를 했는데 뭐 부분이 성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블루 고스트 미션 1은 얘네들이 성공을 했다. 그래서 한 14일 동안 성공적으로 미션을 이제 완수를 한 이 헤리티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과 함께 2026년도 하반기에 미션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GM-2 미션이 더블 스택으로 달에 날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아마 요게 이제 제대로 잘 착륙을 한다면 미국 최초로 달 뒷면 착륙이 될 겁니다. 아무튼 요런 것도 지금 소식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어서 2027년, 2028년 뭐 BGM-3 미션, BGM-4 미션이 예정되어 있더라. 지금 그 파이어플라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우리가 엘리트라라고 인제 얘기를 했죠. 엘리트라가 여기서 인제 뿅 하고 블루 고스트를 달 표면으로 떨궈 주고, 여기서 인제 달 궤도 위성의 역할을 한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요 역할이 인제 또 인제 한번 보고 가야 되죠. 자 루나 리커너선스입니다. 그러니까 달 쪽을 이제 정찰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페이스 도메인 어웨어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영역을 인식을 하더라. 이게 뭐냐면, 뭐 스페이스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도 똑같은 말인데, 우주의 다른 그 적국에, 아니면 그 뭐 연합을 맺고 있는 나라의 인공위성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인식한다. 요런 게 지금 SDA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네랄 디텍션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인제 어떤 인제 뭐 센서를 달아서 달 자원이 어디 있는지 요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나 서피스 매핑입니다. 그래서 달 표면을 좀 매핑을 하는 요런 역할도 할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어플라이의 엘리트라라는 녀석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라고 파이어플라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에서 제레드 아이작맨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하이 케이던스를 좀 할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달 발사를 했던 그런 주기를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자주 인제 그 발사를 횟수를 높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즈 1 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6 년도 2 번, 2027 년도 9번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2028 년도에 10 번, 2026 년부터 2028 년까지 총 21 번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인투이티브 머신 그다음에 파이어플라이가 이렇게 달 착륙선을 만들 수 있는 뭐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있던 케이던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케이던스를 나사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페이즈 2 에서는 더 늘어납니다. 자, 총 4 년간 24 번을 발표할 거야. 그래서 1 년에 총 평균 6 번인데요. 24 번의 착륙을 통해서 우리가 6만 킬로그램의 페이로드를 달 표면에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로드를 많이 보내놔야 어쨌든 달에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 데이터를 얻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이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파이어플라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현재 인투이티브 머신스 노바 D 있죠. IM5S 노바 D입니다. 얘가 지금 최대 화물량이 500kg이에요. 그러니까 달 표면까지 싣고 갈 수 있는 총 무게가 500kg가 되고요. 파이어플라이의 블루 고스트는 이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240kg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인제 요게 블루 고스트죠. 요게 지금 보시면 up to 240kg이에요. 자 요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페이즈 3 페이즈 3는 또 더 대단하죠. 지금 한 번 수송 무게를 최대 8,000kg까지 늘리겠대요. 이게 지금 그 파이어플라이가 240kg고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노바 D가 500kg인데 야 요거 8,000kg까지 어떻게 놀릴 수 있어 이게 지금 8,000kg이 궤도에 떨굴 무게인지 아니면 달 표면에 지금 가져갈 무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달 표면에 떨굴 무게를 8,000kg까지 증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달 착륙선으로는 택도 없이 이제 부족한데 인투이티브 머신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또 들어갔더니 슈퍼노바 루나 랜더라는 거를 노바 D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슈퍼노바라는 이제 그 명칭을 쓴 걸 보니까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요거에 대한 정확한 그 스페시피케이션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요거 좀 나중에 뭐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이그니션 페이즈 1의 키워드인 여러 가지 5개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상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나는 현재 지금 뭐 봐도 인투이티브 머신은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매집을 할 예정이다.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루나랑 성공률을 비교를 하자면 오히려 파이어플라이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플라이도 좀 계속 잘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 얘네들의 중형 발사체인 이클립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에 따라서 또 파이어플라이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요 두 기업을 이 CLPS와 관련해서는 조금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CLPS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 콘텐츠는 요렇게 순서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릴 콘텐츠들 좀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요. 요 정도로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